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class.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추석 연휴도 끝나고요.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찬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Sign English,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많이 보이는 영어 간판들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즐거움과 또 영어 공부에 대한 실력을 키워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판을 봤더니요, 위아래로 무슨 음악 음표처럼 막 삐뚤빼뚤 이렇게 적혀있는 간판을 찍어 왔어요. 근데 천천히 보시게 되면 잘 보이는 알파벳들이라는 것, F, R, E, E, Z, O, N, E 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F, R, E, E, Z, O, N, E는 쉽게 알파벳으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합해서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F는 피읍 발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리을이 와 있기 때문에 R, 앞에 있는 피읍은 짧게 F라고 읽어주고요. 뒤에 있는 리을은 R 발음은 그 뒤에 E가 두 개가 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E라고 읽어서 F-R-E-E는 Free-라고 읽을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Free. 그 다음에 Z는 지읒 발음이 난다라고 그랬고요. O는 O 발음, N은 니은 발음, 마지막 E는 항상 묵음이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위아래로 다시 쓰게 되면 주어원이 되죠. 그러면 이 알파벳의 삐뚤빼뚤한 간판을 보시고요, 이거를 한 번에 Free Zone 이라고 읽으실 수만 있으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간판쟁이들은요, 눈에 띄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평범하게 만들면은 보이지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특이하게, 네, 꼭 위아래로 막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의 눈에 띄겠다 라고 해서 이딴 식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간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 간판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거를 학습용으로, 네, 이용하실 수 있으시면 영어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Free Zone 이라고 있는 이 간판을 여러 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앞에 있는 Free라는 말은 자유라는 뜻이 있고요. 자유. 그 다음에 무료라는 뜻이 있어요. 무료. 네, 그래서 Free라는 말은 자유로운, 네, 또는 돈이 안 드는 이런 뜻인데, 뒤에 있는 주어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지대, 지역, 구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좀비존이라는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좀비가 출현하는 지역이다. 또 우리 주변에서는 실버존도 있고 또 스쿨존도 있죠. 그래서 이 존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여겨 봐주세요. 그래서 길거리 가시다가 분명히 특히 이제 스쿨존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근처에서 이 단어를 보실 수가 있으시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단어를 배운 그런 보람이 있으시게 됩니다. 자, Free Zone이라는 것은요, 이 자유스러운 지대다, 자유로운 지역이다 라는 뜻인데요. 젊은 사람들의 패션, 그러니까 옷을 파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Free Zone 그러면 이 자유경제 지역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이라든지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또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이 투자 유치, 또 사업가들에게 최대한 그런 자유를 보장을 해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 경제 구역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3년에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충북, 광주, 울산, 동해안, 광양만, 이런 데에 총 7개의 그 프리존, 그러니까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 자유경제 지역이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프리존 그러면 이 자유지대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의 옷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경제 자유구역일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면 일반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프리존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들임을 명심해 두세요. 자, 두 번째 간판 볼까요? 자, 약간 옆으로 뉘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이태원에 가면은 되게 유명한 곳인데 우선은 알파벳을 읽으실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알파벳이 H입니다. 그쵸? H 대문자. 그 다음에 A, N. 자,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어퍼스트로피라고 그랬어요. 어퍼스트로피. 이거는 뭐였죠? 네, 필기체, 알파벳 필기체 소문자 S였어요. S. 그러면 어퍼스트로피와 S가 합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는 분? 네, 없으십니다. 네. 자, 위에 줄은 HAN 어퍼스트로피 S, 밑에 줄은 어느 정도 좀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알파벳은 S죠. 그 다음에 T입니다. 그 다음 알파벳은 O예요. O. 자, 요거. 네, 이게 필기체인데요. R이에요. R. 네, 마지막은 E니까 밑에 빨간 글씨 보면 HANS STORE로 만들어진 간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읽어보시면 H는 히읗이고요, A는 아고, N은 니은이니까 요 세 개의 알파벳이 한이라고 읽게 되죠. 네,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S는 그냥 스, S는 스, TO가 합해져서 토. 그 다음에 R로 끝났으니까 혀를 꼬부리라는 소리거든요. 마지막 이는 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 소리를 한글로 쓰다 보니까 어가 돼요. store. 네, 혀를 꼬부리는 소리,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의 발음은 한스 스토어가 돼요. 한스 스토어. 네, 글자들이 보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스 스토어의 우리말 뜻은 한의 가게라는 뜻인데요. 스토어가 가게거든요. 이 한스 스토어는요, 이태원에 가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아주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세인트 버나두스라든지 바이엔슈테판 등의 그런 수입 맥주를 많이 팔고요. 그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전용 잔도 팔고, 수입과자, 향신료 등을 파는 이 사장님의 성이 한씨예요. 한씨. 그래서 영수증 딱 끊어보면은요, 그 한뭐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스라는 말이 사장님의 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한씨인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뜻이고요. 이 가게 앞에 아주 멋진 테라스가 있어가지고요, 그 이태원에서 내려서 어떻게 찾아가게 되면 이 테라스 보이시죠?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한스 스토어라는 곳이 있고요. 이게 아주 명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간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잘 보이실 거예요. 알파벳은 CINEMA. 그 밑에 하늘색 MOVIETIME죠. 자, 이거를 읽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CI는 쌍시옷 발음이 나죠. C 다음에 I가 오면은 C라고 읽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C 다음에 I가 오거나 C 다음에 E가 올 때는 앞에 있는 C는 쌍시옷으로 소리를 낸다 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I가 뒤에 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C는 쌍시옷 소리를 내셔야죠. 그래서 C, N은 니은, E는 애니까 네고요. 그 다음에 MA는 마죠, 마. 딱 떨어집니다. C 발음만 잘 알고 계시면 시네마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M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보시게 되고 그거를 읽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M은 미음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O는요, O는 오늘 공부하고 가셔야 될 요 단어에서는 우 발음이 납니다. 우. 네, 특이하죠, 그쵸? O가 우 발음이 날 때가 있는데 그게 이 단어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쓰는 법과 읽는 법이 다른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V는 비읍 발음, I는 이 발음, 마지막 E는 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O를 우로만 발음하실 수 있으면 movie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티읕, I는 이 발음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마지막에 이로 끝나서 이가 묵음인 단어 있잖아요. 네, 이런 단어는 그 앞에 있는 I는 알파벳 이름 그대로 읽어요. I 이렇게. 네, 그래서 타임이라고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게요. 그럼 간판을 읽어보시면 위에 거 시네마, 아래 거 무비 타임이라고 읽어내시는 연습을 해주세요. 네, 빨간 글씨 볼까요? C, 네, 마. 이건 딱 떨어져요. 그 다음 글자가 무라고 읽는다라는 거에 아주 특이한 글자입니다. 무비 타임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무비 타임. 자, 읽기는 그렇게 읽고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네마라는 말은요, 시네마라는 말은 원래 영화관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영화 또는 영화관을 시네마라고 합니다. 보통 유럽에서 주로 많이 시네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미국에서는 영화를 가운데 있는 이 MOVIE인 movie를 영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네마 그러면은 영화 또는 영화관, movie 그러면 이것도 영화. 그럼 단어가 똑같잖아요. 근데 의미가 유럽에서 시네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예술적인 영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수준 있는 영화를 시네마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왜 영화 중에 아주 막 쓰레기 같은 영화 있습니다. 그냥 막 괜히 웃기려고 억지로 막 그러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영화 제작 목적이 있는 영화들을 무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상업 영화라고 그러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영화다. 그래서 시네마 그러면 아주 수준 높은 예술 영화, 무비 그러면 상업 영화라고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네마는 극장이고 무비가 영화라면 타임은 시간이 되오니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네마 무비 타운이었어요. 자, 네 번째 영화 얘기가 나와서 간판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OLDBOY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OLD는
old겠죠. old. 네, 그 다음에 boy는 boy입니다. old boy. 네, 간판을 보고 old boy 보이시나요? old는 나이든 오래된 낡은 이런 뜻이죠. boy는 남자를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라든지 네, 남자 아이 이런 뜻인데 나이든 소년 그랬으니까 굉장히 나이든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네마라는 영화라는 예, 주제를 아까 3번에서 다뤘었는데 4번에서는 올드보이라는 영화 제목을 보고 계세요. 이 올드보이는요 예, 이런 포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남자와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가 둘 다 주인공인데 네, 이 올드보이를 만든 영화 감독은 박찬욱 감독이에요. 네, 근데 최민식 씨와 유지태 또 강혜정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스릴러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이 올드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네,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올드보이가 15년 동안 어떤 사람한테 납치돼 가지고요 군만두만 먹으면서 감금이 돼요. 납치돼서. 근데 왜 자기를 납치해서 감금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15년이 되는 해에 풀려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양복 입은 사람이 범인이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서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올드보이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올드보이를 감금을 하거든요. 15년 동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남자의 누나가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나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안 좋은 소문을 낸 사람이 바로 올드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남자가 고등학교 때 자기 누나가 자살한 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남자를 납치해서 15년 동안 감금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올드보이하고요 딸하고 근친상간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복수를 준비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요 아주 반전에 반전을 가하는 아주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올드보이를 모르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탄 영화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대충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올드보이라고 그랬을 때 영화 제목이라는 것 그러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번째 간판을 한번 읽어볼까요? MIR 그 다음에 여기 거꾸로 된 거 뭐죠 이거? 네, R이죠. R을 뒤집어 놨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ORS 알파벳은 똑바로 보입니다. 그럼 읽어보세요 라고 그러면 MI는 미음의 E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R 발음은 혀를 꼬부리고요 뒤에 있는 모음하고 합해져야 되는데 네, R이 2개이기 때문에 혀를 더 많이 꼬부리셔서 미로가 되죠. 미로 네, 미로스 네, 이것도 혀를 꼬부리고 이 두 번째 있는 R만 뒤에 있는 O와 합해서 로 소리가 나네요. 네, 그러면 이걸 읽어보시면 mirrors 따라해보세요. mirrors 그냥 미러 그러면은요 거울이에요. 뒤에 s가 붙어서 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mirror. 그 충청도에요 미국
사람이 이발소에 들어갔답니다. 네, 근데 그 이발소에 딱 들어가니까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충청도 사장님이. 네, 그래서 충청도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와슈 이런 거예요. 와슈? 네, 그런데 이 미국 사람 귀에는 이게요 영어로 들렸다 이겁니다. What see you? 이렇게. 네, what see you 그러면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네, what you 그랬으니까. 근데 뭐가 보일까요? 거울이 보이겠죠. 그래가지고요 이 미국 사람이 mirrors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mirrors. 네, 그래서 충청도 이발사가 머리를 밀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미러는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왜 자동차에서 백미러 할 때 그 미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울은요 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R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 거울을 상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영화인데요, 그 2008년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2008년에 개봉된 공포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포스터를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이겁니다. 이거에서 제가 제목만 따온 거거든요. 네, 뒤에 거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쵸? 이 귀신이에요. 다 귀신들이고, 이 거울 안에서 자기 목을 딱 칼로 그으면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죽게 되는 공포의 거울이죠.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뉴욕 경찰인데, 실수로 동료 형사를 죽이고 이 알코올 중독에 정직 당하고 이혼까지 당하면서 여동생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다음에 그 불이 나가지고 폐허가 된 백화점의 야간 경비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 백화점에서 거대한 거울을 미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상한 환영 같은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거울이 이 주제인 영화가 바로 미러스입니다. 네, 나중에 이 주인공도 죽게 돼요. 결국에는 이 악령이 들어있는 미러가 이긴다라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어를 알아두세요. mirrors, 단어. 네, 거울. 거울을 영어로요 mirror. 네, mirror의 뜻은 거울.